오늘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유성범 의원하고 이렇게 이준석에 관해서 소통한 것이 지금 왜곡 보도를 하는 그 언론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건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유상범 의원하고 개인적인 소통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이 정진석 의원이 한 게 뭐냐면 8월 13일입니다. 비대위원장 때 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일 때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평의원. 오선 의원이죠. 평의원일 때.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인식이 잘못되도록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문자 노출에 대해서, 왜곡 보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 보도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요, 원래 이 한국일보 논설위원도 하신 그 진짜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 정진석 국회의원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유상범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논의한 소위 문자가 공개됐는데, 이 문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 지난 8월 13일 정진석 의원이 평의원일 때,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난 그 당시 문자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다가 그게 딱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접대 의혹으로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제명을 시켜야죠. 그럼 제명 안 시키려고 그랬습니까? 그 당연한 말을 갖다가 왜 이것을 문제를 삼습니까? 이 언론이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돼,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을 옹호하려고 의도했던 일부 언론들이 대단히 잘못했다는 거죠. 왜? 그게 자기네들의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아니, 성접대 의혹을 갖다가 그것이 사실돼서 기소가 됐다. 범죄 행위로 기소가 됐다. 예를 들면 이준석이가 기소가 됐다. 그걸로 인해서 소위 증거인멸 의혹이라든가 교사 의혹이라든가 이 각서도 쓰고 그랬잖아요. 또 뭐 이런 것이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무고죄도 바로 이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연결돼 있는 바로 이것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당대표가 감방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을 갖다가 기소가 되면은 제명이라는 건 그거는 뭐 말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하나만 한 얘기를 갖다가 지난 8월 13일 날 문자를 주고받았다 해가지고 이걸 마치 언제란 얘기를 안 하면은 지난 8월 13일이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완전히 온팍스죠.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잘못 주고 있다. 이런 일부 언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지난달 13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에게 윤리 관련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거야.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에게 윤리 관련 문자를 보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는 거기 날짜 보면, 카톡의 날짜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날짜가 8월 13일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일부 언론은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에게 관련 문자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 언론이 있습니다. 이 아주 몹쓸 언론이죠. 네. 정말 몹쓸 언론이죠. 네. 이걸 언론의 행패라고 합니다. 이 자유 언론에서는 이런 행패를 부렸다면요, 혼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 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난달 13일 평의원일 때, 국회의원일 때 한 문자를 갖다가
19일 날 9월 달에 들어서 한 달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면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현직은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정진석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지금 현재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그냥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위해서 그냥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언론이 말이죠. 언론답게 굴어야 언론이죠. 저는 이 정진석 의원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8월 13일자라고 카톡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날짜를 뻔히 알면서도 그때는 평의원이고 지금 8월 13일이다 이게 8월 13일. 이분은 비대위원장이 된 지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잖아요. 네? 일주일 됐습니까? 그러면 9월 달에 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마치 비대위원장하고 윤리위원하고 전화를 통화한 것처럼 해서 윤리위원도 깨버리고 윤리위원회도 먹칠시키고 비대위원회도 먹칠시키게 한 고도의 술법을 갖다가 언론이 행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주 극소수 일부 언론이지만 말이죠. 이준석이가 징계를 받고서 당을 향해서 완전히 파상 공세를 펼치는데 경고 한마디 얘기도 못하냐?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당원인데 그러면서 나도 당원에 한 사람인데 그런 요청도 못하냐? 이러면서 위에 문자는 전부 8월 13일 날 한 것이다. 이거는 웃기는 해프닝이다 하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언론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준석을 지금 옹호하는 언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언론이 어느 기자가 주로 하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의도된 기사를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각본에 의해서 정치 시나리오를 쓰듯이 쓰고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국민들은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근데 지금까지 증거를 못 댑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말을 못 합니다. 대라 해도 되질 못해요. 아니 누구한테 들었냐마 그럼 얘기해. 당장 이준석의 성격으로는 당장 될 사람입니다.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되고 있죠. 이제 모함을 한 거죠. 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조어를 한 겁니다.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한 것. 그러고 성할 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성할 줄 알아요? 이거 성하지 못합니다. 뭐 신군분이 대선 당시 뭐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느니 온 소리를 다 했는데 평의원이 왜 윤리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성접대 의혹으로 기소가 되면은 당연히 제명시켜야 된다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럼 성접대가로 해서 이제 기소가 됐다. 그럼 당대표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당대표를 했으니 1년 동안 윤석열 후보가 고전을 했겠습니까? 지가 무슨 뭐 투표하는데 뭐 도움이 됐다? 웃기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증언했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일했던 사람이 했잖아요. 마이너스를 갖다 줬다. 아주 표를 많이 깼다. 윤석열 대표가 안 그랬으면은 우리가 옛날 그 예측치로서 쭉 보면 말이죠. 거의 10%가 표가 날아갔습니다. 이준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은 8월 13일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나눈 후에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오늘 낮에 밥 먹자고 문자를 나누다가 카메라에 걸린 것이다. 이제 아무래도 유상범 의원한테 밥 먹자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법률 지원단장이고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하다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위에 있었던 바로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이죠. 오늘 낮에 밥 먹자고 문자를 나누다가 카메라에 걸렸다.
오늘 한 문자는 점심 약속이 있냐는 게 전부 다다. 그 점심 약속이 있느냐 하고 그건 나와요. 그게 점심 약속이 있느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보도하는 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정진석 의원.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언론의 선정성이 다소는 있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팩트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팩트는 8월 13일자 문자고 성상납 의혹이 기소가 되면은 그는 제명시켜야 한다는 거는 당원 누구나가 생각하고 아니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적인 얘기가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고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은 자가 근신하기는커녕 당과 동원을 동지라든가 무슨 당대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차별 막말하고 폭언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오히려 언론이 경고를 해주고 언론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위 계도 기능을 갖다가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언론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일부 극소수 일부 언론이 이런 XXX를 갖다가 옹호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언론 플레이의 귀재입니다. 이 XXX가 이 언론 플레이의 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론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로서 지금까지 존속을 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도 좌편향 판사가 내린 결론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언론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학의 태도. 법원은 절대로 사법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특히 정당의 소위 정치 영역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은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절차는 괜찮다고 전혀 위법이 없다 해놓고 왜 가처분을 일부 인용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합니까? 그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계열 판사라고들 말은 합니다. 네. 정말 이 사법부가 말이죠. 이 사법의 가치 대부분의 판사들은 훌륭한 판사들인데 극소수 일부 이념성이라든가 또는 김명수와 특별히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김명수하고 편향이 같이 돼 있거나 하는 분들을 아니 오죽하면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판사한테 걸렸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갖다 탄핵판 민주당 탄핵판에다 밀어넣고 그래놓고 자기는 말 안 했다 어쩌다 하고 거짓말했다 그냥 바로 그냥 딱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한 걸 까버렸지 않습니까? 자 완전히 100% 거짓말이죠. 이걸 또 공문서까지 국회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아니 그런 사람이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그 훌륭한 인품도 훌륭하고 사법정의에 가장 밝은 그런 분을 갖다가 감옥 보내려고 말이죠. 몰아가지고 휘몰아 쳐가지고 저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대법원장이 김명수 아닙니까? 자기는 성할 줄 압니까? 국민들이 믿고 있는 최후의 보루가 판사들입니다. 판사.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판사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김명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재판부 사법부가 흔들렸다. 거짓말을 대법원장이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한 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거 조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저분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거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 지금 못하면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왜? 사법부에 그 20여 년을 한
판사가 담낭을 절제하고 수술해서 이제 그만두겠다 하니까 당신 말이지 탄핵판에 가줘야지. 저 민주당이 지금 당신이 없으면은 당신 탄핵을 좀 시키려 하는데, 에? 이 사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하고 뜻이 어긋났다 이겁니다. 민주당하고. 그 탄핵판에 보내려고. 기각됐어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요. 탄핵 기각. 각하. 아니야. 탄핵감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저렇게 까불고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여 전 밤 8시 25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기가 보낸 개인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함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늘 문자인 것처럼 이렇게 엉뚱한 기사를 내보낸 것. 이거는 자기네들이 사과를 해야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비대위원장 굉장히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준석 같으면 그 신문 당장 고발했습니다. 당장 허위사실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겁니다. 이준석이 같았으면. 그러나 정진석 위원장은 그냥 왜곡 보도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덧붙였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다는 것.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억울하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의 심판을, 국민 정서를 괴롭힌 그 심판도 또한 받아야 될 겁니다. 이준석 같은 유가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어둠의 길로 무너뜨리는, 민주당을 대신해서 저렇게 투사 노릇하는 이준석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고발은 지난 12월 달에 고발했는데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그를 전혀 손도 안 댔습니다. 수사 한 번 하고 소환 한 번 안 했습니다. 이번이 소환이 처음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인데, 그러면 반대당 당대표인데 흠결이 없어도 이렇게 체포 아니면 소환 조사할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죄들이 이렇게 의혹이 있는데 왜 그들은 조사를 안 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야당의, 소위 야당이 아니고 그 당시 여당 민주당의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해주니 그들이 더 격려를 뒤로 했겠죠. 잘한다. 그리고 그 이준석이란 자는 문재인을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를 비판한 적이 없고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역선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해가지고 소위 국민 여론 점수를 해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했더니 이준석이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좌편향된 인사들 때문에 민주당의 그 좌편향 극좌파의 모습들, 노란봉투법을 만들어내고 온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국민들이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이 정권 교체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초심으로 이 정권을 강력하게 서포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극좌파들을 견제를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